검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 개혁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자 개혁의 대상인 심우정 검찰총장 바로 도망갑니다. 검찰 동호회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한마디를 또 남겼었는데 심우정의 입장문 가운데 하나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한 대목만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검찰 개혁을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할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진짜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대상자가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네. 그리고 김건희 무죄 결론 정해놓고 출장 조사를 했다는 맞아. 비판을 받고 있는 자가 저런 얘기하니까 또 열받고요. 네. 이재명 유죄 결론 내놓고 이재명을 탈탈 털었다는 그 중심에 서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 저런 얘기하니까 그리고 딸도 외교부에 채용되는 거 결론 정해놓고 한 거라는 의혹도 있죠. 외교부 심하죠. 와, 저런 자가 저런 얘기하니까 저 돌아버리는 맞아.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출근길에 또 기자들 앞에 섰는데요. 듣긴 들어야겠죠. 조금 스트레스는 올라올 겁니다. 함께 좀 보겠습니다.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말 각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아주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또 국민을 위하는 또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의 백년대교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퇴임사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 정권 검찰 개혁 관련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렇게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제 입장입니다. 혹시 특검 수사 받게 될 때 가장 입장 있으실까요? 나이스 기자! 굿샷!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 스트레스 해소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도망가는 심우정이. 제가 이제 저 입장문을 봤는데 검찰총장의 입장문 치고는 굉장히 허술하다. 제 설득력이 전혀 없고 굉장히 급하게 만들어진 급하게 작성된 거다. 그래서 그 이 사표 사직이 저는 심우정이 좀 버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총장의 지위를 가지고 수사를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현직 검찰총장을 특검이든 검찰이든 공수처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었는데 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 갑옷을 벗어 던지고 나가는 상황은 아마 이 인사 패싱에 굉장히 열받아가지고 확 나가면서 저 입장문을 쓴 건데 개혁이라는 것이 원래 시기와 그 기간을 정해놓고 어쨌든 그 내용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개혁을 그냥 아무나 중구난방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 말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없는데 그 검찰총장 입장으로 나온 것이 아마 이제 특검 수사를 앞두고 조은성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할 겁니다. 네. 항고 포기,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는 뭐 유죄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수사를 앞두고 본인이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나가는 모양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그런 모양새로 도망가는 저는 거야.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 검찰이 길게 보면 한 100년쯤 됐습니다. 네. 100년 대계라고 얘기해서 이제 갈아엎을 때가 됐고요. 또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허락을 받아서 이걸 하라는 것인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신중한 논의 얘기하는데 신중하게 논의할 만큼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문정부 그렇습니다. 때부터 이미 너무 오래됐죠. 수사권 조정, 수사기소 분리는 어제 오늘의 논의 사항이 아니고 맞습니다. 대선을 통해서 국민적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기소 분리를 포함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굉장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있고요. 그런 상황들을 받아서 저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선 공약으로 분명하게 내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이 기조 흔들림 없이 준비하고 있고요. 이거는 더 이상 논의에 뭐 왈가왈부 논거들은 다 이미 쏟아져 나왔어요. 네. 국회에서도 논의할 만큼 다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만큼은 속도감 있게 그래서 정권 교체의 효능감 이런 것들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핵심 이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우 의원 진짜
좀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소영교 의원님. 칭찬합니다. 네. 아까 경고하셨잖아. 난 진짜 너무 좋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용우 의원은 제가 칭찬을 자주 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옴들바를 모르는. 네, 제가 이용우 의원님을 진짜 좋아하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요. 네. 오세훈 제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자회견을 한 100번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법적 조치를 한 30번 했는데 그 법적 조치 30번에 고발장을 써준 주체가 바로 저 하청 받아가지고. 칭찬합니다. 근데 이제 이용우 의원님만 칭찬하면 또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박균택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이태영 우리 변호사님 세 분이 법률지원단 위원장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그 딱 책임감을 갖고 써서 그게 경찰, 검찰, 공수처 곳곳에다 저희가 고발장을 전달하고 창원지검 뭐 온갖 곳에다가 다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써주시고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타격감이 그들에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윤석열이 무너지는데 네. 그 고발장을 쫙쫙쫙쫙 날리니까 김건희 고발장은 또 좀 많이 썼습니까 저희가? 김건희 윤석열 고발장을 다 쓰는데 이제 들고는 제가 가요. 그런데 이제 저분과 몇 분이 써주시는데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 온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용우 의원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너무 말씀을 잘하시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고 제가 또 저도 그러면 이어서 한 말씀 해도 될까요? 심우정 관련이요? 네. 심우정이 말은 참 잘했어요. 국민이 필요로 하는 형사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바꿔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개혁안이 나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안은 네.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니 심우정이 말 잘했다. 네가 말한 그대로 확실하게 해줄 테니 당신은 지금 우리가 법적 조치 이용우 의원과 등등 많이 했는데 공수처 그리고 특검의 조사를 받고 네.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그 법적 조사에 잘 호응해서 네. 그동안 김주현하고 왜 비아폰 통화. 비아폰 통화를 했는지 그렇죠. 김주현은 왜 김건희하고 비아폰 통화를 했는지 그렇죠. 여기에 심우정은 어떻게 연결돼서 김건희를 무죄 처리했는지 네. 등등을 낱낱이 그 가서 즉시한 거 왜 포기했는지. 즉시한 거는 왜 포기했는지 그렇습니다. 가서 잘 협조하길 바란다. 대단히 이렇게, 고맙습니다. 예, 네. 요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우정 총장과 함께 도망간 검사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네, 잠깐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예, 이렇게 뭐 몇 명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목하는 게 저 양석조 동부지검장인데 양석조. 이 사람도 내부 전산망에 한마디 남기고 떠났던데 네. 진짜 이거 생각할수록 열받아요.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 및 별건 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게 정말 가장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도망간 거예요. 검찰이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 보니까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수사를 하다가 이상한 게 안 나오니까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사 방향 틀어서 기소한 게 바로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이야. 네. 대표적 별건 사건. 와, 한 호흡으로 가네. 한 호흡으로 갑니다. 네. 이게 대표적 별건 사건이라고. 그렇죠. 기소와 수사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엉뚱한 정반대 이야기라. 내가 옛날에 무식했으면 이거 그냥 와 저분 맞는 말하고 도망가신다 했겠지. 네. 이제 이런 거 안 통합니다. 그렇죠. 마지막까지 저러고 가. 나는 검사 출신들은 진짜 다 싫어. 다 싫어. 박은정 빼고. 정부요? 다 싫어. 아니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말씀하신 그 쌍방울 사건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변호사비 제가 이제 대납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태영 변호사비 20억 받았나요? 뭐 이런 얘기로 시작했다가 맞아요. 가서 그 쌍방울에 있는 변호사들이 누군가하고 다 뒤져봤더니 오히려 윤석열이나 그쪽하고 가까운 변호사만 있지 네. 이재명하고 가까운 변호사들은 없더라. 네. 그래서 이거로 쌍방울 수사를 들어가서 대북 사건이다라고 해서 수사를 해서 그렇게 당했는데 이번에 나온 건 권성동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그거 권성동 돈 국회에서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까셨어. 네. 국회에서. 네. 대장동 그렇게 실컷 건드렸더니 곽상도 50억이 나오고 그렇죠. 네. 이번에 쌍방울 실컷 깠더니 네. 진짜
권성동의 목소리로 돈 얘기가 나오죠. 그 예. 이야기는 이따가 또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대표적 별건 사건이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맞아요. 수사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자는 얘기가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정반대 얘기하고 도망가. 정반대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조직 논리에 파묻혀 있는 사람이고요. 네. 이번에 법무차관으로 된 이진수 전 형사부장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수사권 남용과 편파 수사로 국민 기대에 못 미쳤던 과거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성찰해야 된다. 네. 이제 반성문을 쓴 건데 네. 이런 얘기는 하지 못할 만큼 끝까지 저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잘 보시면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검찰이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네. 문정부 때 생각해 보시면 난리 전혀 났었죠. 다른 반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해놓은 짓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못할 거라고 보고 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신속하게 네. 가도 된다. 아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검찰도 지금은 수사기소 분리가 대세이고 그것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은 스스로들 알아요? 알고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들이 그 와중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조금이라도 권력을 더 뺏기지 않고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 친윤 검사들 제가 말씀드리는 친윤 검사는 윤석열을 아직도 추정하는 그런 검사들이 친윤이 아니고 검찰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검찰. 권력이 아무리 바뀌어도 검찰권만 영원히 살아남으면 되는 이 검찰주의자들은 공소청이 되면은 그 공소청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맞아. 수사청에는 어떤 수사관을 보내서 친윤들이 맞아. 농단을 할 것인가? 그런 권력을 자기들이 이 정부의 권력 가까이에서 좀 네. 자기들이 좀 해보겠다 이런 좀 야망을 또 가지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개혁이 쉽습니까? 어렵죠. 어려운 거야. 개혁은 아무리 전 국민이 다 개혁에 동의를 하더라도 개혁은 어렵습니다. 왜냐? 그 대상이 존재하니까 그들은 싫을 거 아니야. 그건 인지상정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보자는 겁니다. 자, 방금 이제 도망간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승진한 검사들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검사가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네, 맞아. 전문가분들이 한 분 한 분 좀 주목하는 부분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승진한 검사 사진 있으면 혹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뭐 이렇게 있는데 네. 지금 일단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인사가 서울 동부지검장 임은정 검사거든요. 네. 이분은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세 분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많은 국민들이 알다시피 그 검찰 내에서 자기 목소리 냈던 개혁적인 검사이죠. 네. 임은정 검사가 30기예요. 그러니까 동기들은 이미 옛날에 다 검사장 승진하고 고검장 그래요? 앞두고 있고 늦은 거예요, 그럼 이번에? 늦은 거죠. 그래서 지금 동부지검장이 영전이 아니고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국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을 보내서 이 검찰 개혁 국면에서 중책을 맡도록 해야 된다. 동부지검장으로 저는 밀려난 것은 조금 굉장히 아쉽다. 임은정이 승진해서 좋기는 하지만 네.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고 네. 저 중에서 아마 또. 그 김태윤 검사 같은 경우에는 김태윤. 윤석열 감찰 징계 국면에서 저하고 끝까지 같이 했던 그래요? 검사인데 승진했죠. 이번에 그 한직으로 밀려나 있다가 3년 전에 그 도이치모터스 무혐의에 반대했던 검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김태훈과 임은정이 승진 인사는 했지만 이번에 전반적인 검찰 인사는 친윤 검사들의 어쨌든 검찰 장악을 나타낸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표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의 정진우 검사는 정진우 검사. 한명숙 총리 감찰을 했던 임은정 검사에 대한 보복 수사를 하고 그리고 검사장으로 승진한 윤석열 정권에서 그리고 한동훈 채널A 사건을 무혐의했던 대표적인 친윤 검사입니다. 네, 정진우 좀 사진 좀 올려주세요. 정진우 중앙지검장.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이 됐는데 이 사람이
임은정 검사에 대한 임은정 검사에 대한 보복 수사를 하고 그 공으로 검사장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승진한 친윤 대표적인 친윤 검사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 사건을 무혐의한 한동훈을 무혐의해준 친윤 검사이고요. 인상은 참 좋게 생겼죠. 그 다음에 검찰국장으로 된 성상헌 검사는 검찰국장, 네,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검찰국장은 전국의 수사 상황의 정보 보고를 매일 받는, 그리고 검찰의 예산, 인사를 모두 관장하는 아주 검찰의 핵심 보직이죠. 중앙지검장, 검찰국장, 대검차장은 검찰 빅3입니다. 저 성상헌 검사장, 신임 검찰국장은 송경호 친윤 송경호 사단의 1차장 검사를 하면서 윤석열 감찰에 대한 추미애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보복 수사를 하고 검사장으로 영전한 대표적인 친윤 검사입니다. 그래서 성상헌이 검찰국장이 된 것은 이후에 검찰 인사가 친윤 검찰주의자들이 검찰을 장악할 것이라는 포고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잠깐만요. 자,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상헌이 임명이 됐는데 성상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이 평가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성상헌 검찰국장은 정말 안 됩니다. 이 검사가 과거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말이죠. 내사보고서 유출 사건으로 둔갑시켜서 수사하는 검사이고, 또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서울중앙지검에서 감찰 자료 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수사를 한 친구예요. 이런 검사를 법무부에 검찰국장을 임명해서 검찰 인사와 예산을 관장시킨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를 전제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누가 이 내사 보고서 유출했어라고 그 프레임을 전환시켜서 그 둔갑시킨 장본인이라는 거야. 이 검찰의 행태 중에 가장 나쁜 행태. 성상헌은 그럼 누가 거기에 올린 건데요? 내가 했겠냐, 임마. 나머지 한 명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만석 대검차장 빅3 중에 지금 마지막인데요. 노만석 대검차장은 친윤 특수통 검사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장 승진하고 최근에 그 심우정 검찰총장을 마약 부장으로 보위하면서 심우정이 그 윤석열 그 내란숙의 구속 취소 직시한고 포기 당시에 그 대검 부장회의의 그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숙에 풀어준 사람이죠. 저 사람이 대검 차장으로 전국의 검찰청의 수사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농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지금 대검을 장악했다. 네. 그래서 친윤 특수통이 대검 차장으로 임명된 것은 굉장히 위험한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 대검 차장 자리는 나중에 검찰총장 후보가 또 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됐을 때처럼 윤석열 시즌 2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줘야 되는 거야. 그거 중요하네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두 분은? 그 검찰 인사는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면 수사 기소 분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검찰청은 해체가 되는 겁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마당이고 사실상 공소 기능, 그러니까 기소 및 공소 유지를 하는 그런 기관으로 이제 이치 지어진다라는 점을 먼저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의 검찰청의 어떤 권한과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축소가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 부분을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것까지 안정적으로 잘 가져나가는 것이 저는 더 지금 급선무고 중요한 일이다. 그것은 결국 대통령실의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부의 법무부 장관, 봉욱, 정성호님이 이제 이번에 지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그 호흡을 맞춰가지고 지금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제도 개혁을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해나가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 그렇게 정리됐을 때 검찰청 명칭은 바뀌겠죠. 그 기관의 이러저러한 인사 부분은 그 다음 저는 그 후순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부여를 한다면 그러면
지금 민정수석과 정성호 그 지명자. 후보자, 네. 이 후보자의 어떤 이런 그 역할들을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봐야 되는데 중요하게는 네. 저는 정성호님이 이제 5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5선으로서 중량감 있는 인물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다는 겁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흔들림 없이 가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법무부 차관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진수 그 전 형사부장이 왔잖아요. 네. 반성을 하고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다른 검찰 인사들도 과거의 자신들의 행보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기 반성을 하고 네. 역할들을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해나가는 부분들을 네. 우리가 잘 챙겨나가면 그렇지. 되고 더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을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구도는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 지점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나랑 관점 비슷해요 항상 보면. 아니 진짜예요, 내 과정 아니에요. 제가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랍니다. 아유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저는 돼요. 이재명 정부가 그 실패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호루라기를 부는 심정으로 말씀을 네.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은 개혁 입법을 통해서 이제 추진을 할 텐데 이 검찰주의자들은 지난번 한동훈 그 장관의 시행령 수사를 보셨잖아요. 공소청 수사청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디테일하게 그렇지. 계속해서 맞아. 농간을 부릴 수 있는 맞아. 그러니까 검찰의 주요 이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저 검찰주의자 친윤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좀 우려스럽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러면 검찰의 2,300명 검사 중에 친윤 아닌 검사가 누가 있냐? 누구를 도대체 쓰냐? 그렇지 않습니다. 친윤은 오히려 굉장히 수가 적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모두 장악하고 있어서 그렇지 오히려 이의제리를 하시려면 친윤을 고립시키는 것을 하시고 과거에 반윤하다가 그 한직으로 밀려나 있는 똑똑한 그 검사들이 모두 법무부 대검 막 이런 중앙지검 근무했던 검사들이에요. 무능한 검사들이 아니고 그 법무연수원 서울 법무연수원 고검 어디 지검의 인권보호관 중경단 이문정 검사가 중경단 부장검사였잖아요. 네. 이런 데에 있는 검사들로 판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했을 때는 굉장히 검찰 개혁에 대한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검찰을 통솔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충실하게 이 정부의 개혁에 발맞추는 검찰, 공소청, 수사청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다음 인사가 이제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이제부터라도 그런 개혁적인 인사를 하시면 좋겠다. 네. 분명히 있고 그리고 반윤했던 검사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고 중책을 맡으면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저 친윤 검사들이 왜 그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불안에 떨게 국민들이 지금 불안한 상태예요. 무슨 짓을 할지. 네.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가 가가지고 김민석 총리의 사건 어떻게 할지 불안했잖아요. 근데 정진우가 가서 또 불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개혁적인 인사를 이 다음부터는 개혁적인 검사들을 등용하시라. 네. 그리고 꼭 반윤이 아니더라도 친윤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복무했던 검사들을 굳이 써서 그 검사들로 이의제의를 할 필요는 없다. 이의제의가 아니라 이 친윤들은 또 친윤을 불러와요. 그러니까 친윤 개 친윤으로 장악한단 말이죠. 네네네. 이의제의가 절대로 될 수 없다. 네. 그리고 지금 검찰 인사를 맡고 있는 민정 라인이 친윤과 혹시 가까운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보시고 이 성상원이나 뭐 정진우나 노만석이에 대한 스크린이 분명히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내란숙에 풀어준 대검 부장회의 멤버였단 말이에요. 노만석. 그런데도 어떻게 대검의 차장이 될 수 있습니까? 대검 차장은 2인자예요. 노만석. 그러니까 그런 스크린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개혁 네. 인사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고 했는데 반윤을 하면 윤석열 총장 당시에는 쫓겨다니고 한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는 수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사표 쓰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반윤 검사했더니 3대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반윤 검사들, 개혁적인 검사들을 찾아서 쓰시라. 그 네. 말씀을 드려요.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그 경고성 호루라기 날아가야 됩니다. 네. 아, 그래야
본인들도 부담 갖지. 내가 했던 거를 다 국민들이 야, 아는구나. 다 알고 있네. 와, 야, 그래서 저도 잘하자. 우리 박은정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정성 의원님이 5선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틀어지고 이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진우 그 중앙지검장으로 얘기되는 정진우 그다음에 송강이라는 사람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송강 광주 고검장에 이번에 검찰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있다가 송강. 그다음에 임세진 검찰과장으로 있다가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장 검사로 전보됐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김학의 긴급 출국 금지 사건. 기억해야 됩니다. 이 네. 사건은 얼마만큼 극악한 사건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설명해야 됩니다. 자, 김학의가 해외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변장하고. 그거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실제로 잡았어. 그래서 못 도망가게 만들었어. 그럼 못 도망가게 만든 사람들한테 박수 쳐줘야 되는데 참줘야죠. 심지어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출국 금지를 시켰다고 해가지고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결론은 무죄가 나왔죠. 네. 그 수사 지휘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번에 광주 고검장에 승진한 송강이올 씨다. 송강 올려주세요. 송강. 송강이야. 승진한 거예요? 승진했어. 광주 고검장으로. 이자가 그걸 지휘했던 자입니다. 송강. 나는 기억하지. 송강. 기억해야 됩니다. 수년 동안 어쨌든 이 재판으로 인해서 이제 그 고통받았던 분들이 분명히 있고 수사 자체 기소 자체가 잘못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좀 짚고 확인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는 저 인사들을 내가 잘해서 승진했다, 내가 잘해서 좋은 자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전보받았다.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분명하게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 챙겨 나가야 될 것 그렇지. 같습니다. 야 우리가 그때 뭐 이상한 해도 결국은 살아남는 자 강자 이 생각을 하게끔 하면 되겠어? 안 돼, 절대 안 그렇게 되죠. 생각하게끔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절대 절대로 안 그렇게 되지. 생각하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게 하면 안 되고 지금 말씀처럼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고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국회 법사위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이 인사와를 했던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지. 저도 체크했고요. 맞아요. 다 알고 있고 맞아요. 네. 다 알고 있고 이들을 또 이용해서 네. 또 새로운 개혁을 네.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네. 그 위에 이들을 지휘하는 사람은 바로 정성호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뀐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다 생각을 하고 네, 그렇죠. 계신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네. 그러면서도 지금 말씀하시듯이 절대로 당신들이 그 전에 무슨 일을 했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지금 확실하게 반성문을 쓰고 개혁의 선봉에 쓰고 그렇죠. 잘못된 것을 새로 잡아 나가는데 네. 여러분들이 도구로 쓰여져야 네. 된다. 만약에 하는 것을 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의 도구로 쓰려고 앉혀놨습니다. 그런데 도구로 쓰이지 않고 흉기로 자꾸 튀어나온다. 그러면 의원님이 가만히 안 있을 거잖아요. 가만히 안 있죠. 안 있지. 송강이래. 튀어나온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 기억하라는 거야. 맞아. 그때를 중요하네. 위해서. 네, 친윤 검사의 등용은 검사들한테 굉장히 나쁜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누가 독립운동합니까? 앞으로. 그래서 이 검사들이 제대로 강직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에 검사들이 발맞추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권을 네.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동참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검찰 인사, 정치 검찰 해체, 친윤 검찰 해체가 시작이다. 네. 안 그러면은 개혁 입법만 해서 개혁이 된다면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 쓰시고 내란숙의 윤석열 놀고 있던데 검찰총장 다시 해도 돼요. 아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기 아유, 그런 얘기 때문에 하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정치 검찰을 반드시 해체하고 그 자리에 제대로 된 강직한 반윤 혹은 그렇습니다. 무색무취한 그냥 평범한 검사들이 개혁을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알겠습니다. 된다. 개혁 네. 인사를 하셔야 된다. 그런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 독립운동을 한 그리고 또 그 서슬 풀었던 윤석열하고 싸웠던 그 검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네. 지금 다 해나가야 되죠. 네, 또 네. 그 일들이 일자리가 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게 그래서 해나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려와 관련해서 요거 하나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이 친윤으로 알려진 검사 이진수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차관. 예, 법무부 차관 이진수. 네. 이진수가 아닙니다. 이진수. 네. 자, 그런데
이진수가 과거에 뭐 친윤이든 아니든 뭐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이진수 차관이 검찰 개혁에 동의하느냐, 진짜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 네. 맞죠? 그렇죠. 자, 그런데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같은 표현을 쓰지만 그 디테일에 있어서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아까 디테일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자 보세요.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에서 추가 수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미세 조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한을 계속 얻고자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라는 단어는 똑같이 써. 근데 이런 식의 디테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됐죠? 네. 자, 그래서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진수한테 하는 질문이 중요한 거야.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수사 기소 분리에 동의하냐라고 물어보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동의합니다라고 대답해요. 네.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런데 민주당의 수사 기소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냐고 하면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중요한 거야. 네. 그래서 그 장면을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동의하냐고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진수의 입장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런 대명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무 명쾌하죠. 됐죠? 그러네. 1초 만이네, 진짜. 1초 만에 나옵니다. 자, 너무 명쾌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요? 네, 웃을 일은 아닙니다. 질문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문이.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그 검찰청법 개정안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결국은 수사와 기소를 검찰로부터 분리하기 전에 일단 운영 과정에서 검찰 내에서라도 그 원칙을 좀 강화하자는 이런 내용의 법안 아닙니까?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은 법률을 통해서 예. 제도적으로 입법화하자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을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의원님께 이 법안에 대해 찬반 여부를 직접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시점상 성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도 분리를 하자는 것이 현 정부의 공약이고, 그리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자는 것이 이미 법에 반영돼 있고, 다만 공소 유지 부분까지도 확장하자는 것에 불과한데 이 부분도 지금 소신 있게 답변을 못 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법안의 내용이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지금 수사검사가 기소검사 외에 수사검사까지도 공소 제기 과정에서 공소 유지를 위해서 관여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그러면 뭐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 형사사법 체계 관련해서 검찰청의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 그와 같은 입법이 추진돼야 된다.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법안에 이 정도의 그 공약과 원칙에 공감할 정도면 이 정도 답변은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요거는 이제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그렇긴 한데. 네. 이제 하나는 수사 검사와 공소유지 검사의 분리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네. 이 부분도 사실 그렇게 가는 게 맞고요.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 분리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네. 수사와 기소 분리에서 총론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1초도 망설 없이 답변하는데 강론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 검찰이 여전히 보안 수사권이라는 걸 행사합니다. 줘봐. 그리고 두 번째는 보라고. 특사경이라고 해서요. 일반적인 경찰이 아니라 각종 부처에 보면은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 그게 있거든요.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노동부에도 노동부 내에 근로감독관들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권을 행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과거 검경 관계처럼
다 수사지휘 받고 있는 상태가 그대로 존재해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입장과 기조는 명확합니다. 네. 온전하고 완전한 맞습니다. 분리.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다 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약의 내용이고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제 정리해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총론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라 그렇지. 온전하고 됐어. 완전한 의미에서의 수사권 전체를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그렇지. 요거를 확인하는 게 내 중요해요. 목적 다 했다 오늘. 나는 오늘 그냥 나 집에 가도 돼. 내가 하고 싶은 핵심은 다 얘기했어. 이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제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럼 됐어. 나는 이제 됐다고. 이재명 정부는요 명확합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청은 너네는 공소청으로 간다. 이건 명확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검사라도 조금이라도 권한 더 갖고 싶어 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디테일로 계속 장난질 하고 싶어 할 거야. 그건 어쩔 도리 없죠. 인지상정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 못하게 확고하게 가야 된다. 예. 그래서 대단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검찰의 업무 보고를 지금 계속 안 받고 있는 셈이죠. 말하자면 네. 계속 내용이 이상하게 오니까 그래서 이제 보고를 무기한 연기해 놓은 상태고 지난번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그런 상황이면 그냥 보고 안 받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써내려가면 됩니다. 맞아 그 얘기 하셨었어.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한번 웃어봅니다. 아, 네. 만족스러워요? 아주 흡족합니다. 아주 흡족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갈라서 이야기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 지금. 왜냐하면 그냥 아니. 이진수가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찬성한다는데 뭔 말들이 많아. 이렇게 그냥 잘라버리면 안 된다니까. 이런 논의 자체를 못하게 하면 안 돼요. 디테일로 들어가서 디테일로 들어가줘야지. 윤석열한테 너 검찰개혁 너 찬성하냐 반대하냐 했을 때 일초의 망설이도 없이 나 찬성하요! 라고 했단 말이야. 맞아. 근데 윤석열도요. 검찰개혁이란 단어를 쓰지만 윤석열한테 검찰개혁은 지가 총장 되는 게 검찰개혁이야. 같은 표현을 쓰지만 다르게 해석한단 말이야. 그러네. 그래서 그 디테일로 들어가줘야 돼요. 우리의 목표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합니다. 제가 좀 이진수는 소리를 많이 잖아요. 이진수는 이제 박세현도 그렇고 이진수도 그렇고 저한테 누나 하던 이 동기예요. 그래요? 저는 박세현하고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어. 육촌 동생도 아니고 사촌 동생도 아닌데 자꾸 누가 저한테 많던데. 그런 소문을 해서 네. 전혀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발만 동동 굴렸어요. 전혀 아니고요. 그 박세현은 특수본 수사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 지금 득시항고 포기 네. 지가 그냥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항고장 들고 가서 근데 안 했고 그 고맙습니다. 이진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법무부 차관으로서 저 국회에 나와서 어제 다 보셨잖아요. 네. 그 사실은 이진수가 친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진수 같은 경우에는 그 2024년 작년 5월에 윤석열이 당시 명품백하고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두 가지 사건이 굉장히 옥죄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자기가 픽한 게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창수고 그 대검 형사부장은 그 이진수예요. 그래서 이창수는 도이치 무혐의 해주고 이진수는 명품백 무혐의 해준 수사지휘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명백한 친윤 검사이고 북부지검장의 초임으로 뭐 검사장 승진이 늦어서 친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 친윤으로 검사장 승진시켜줘야 될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친윤들이. 그래서 뒤에 했다고 해서 친윤이 아닌 건 아니고 북부지검장 초임은 초임 검사장이 북부지검장 초임으로 가는 예가 없어요. 친윤이기 때문에 해준 거예요. 네. 그리고 명품백 해결을 하기 위해서 대검 형사부장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사단, 윤석열에게 제대로 보훈해야 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검사인 거예요. 그래서 네. 갑자기 법무부 차관 됐다고 뭐 모두 전환이 본인은 이성적으로는 하고 싶었겠지만 빨리 안 되고 친윤들이 보고 있잖아요. 국회 법사위를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말이 저렇게 좀 꼬이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지금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다 좋아요. 저는 다 이런 거 좋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나한테
불필요한 얘기야. 근데 내가 솔직히 소신 발언하는 겁니다. 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의원이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난 솔직히 너무 고마워요. 그렇지 않나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이거 나는 너무 고마워. 나는 박은정 의원 전화번호도 몰라요.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 그러시고 싶지도 않고, 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몰라 나는. 네. 고맙잖아. 검사 출신인데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쉽나? 네. 소위 쉽지 않죠. 친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쉽지 않습니다. 않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되게 진정성이고 고맙죠. 네. 네, 설득력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호루라기 계속 불고 누군가는 또 다른 얘기를 그렇지만 우리는 힘있게 간다.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또 확신도 주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박은정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를 저희가 잘 들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박은정 의원이 이야기한 이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매불쇼에서 체육 앵커가 이야기해준 이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라. 네.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지금 중요한 건 윤석열이 어떤 못된 짓을, 어떤 나쁜 짓을, 그리고 어떻게 조직적으로 인사권까지 쥐어가면서 했는지를 이들이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고 법무부 장관도 바뀌었고 전부 다 바뀌었으니 이들이 도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것을 낱낱이 그렇지. 밝혀내고, 그리고 수사 기소 검찰 개혁에 있어서 이들이 선봉에 서서 해라. 네. 그러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책임질 일들이 또 있을 것이다 대단히 라고 하는 고맙습니다. 것이고, 이들이 알기 때문에 이들이 그 개혁의 선봉에 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지휘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국회의 더불어민주당이고 조국혁신당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고 그리고 네. 국민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들을 지휘하는 것이고 이들은 그 과정의 도구이다. 이렇게 아유, 너무 생각하게 고맙습니다. 됩니다. 예.